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희 오늘 100회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창훈 선생님도 오시고 또 새로 조인하신 장은비 한슬기 선생님도 같이 모여서 우리 지금 줌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도 서로 못 본 지가 오래돼서. 특히 이창훈 선생님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여쭤보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막바지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요새 저희 학교에 확진자가 계속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일상이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1월 22일 수능 끝나고 나서 전면 등교를 모두 실시하고 있잖아요. 저희 학교는 서울에 위치한 과대학교다 보니까 전면 등교도 결국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직까지 줌 수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 확진자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학교를 좀 불안한 와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안 그래도 선생님 오시기 전에 저 장은비 한슬기 선생님하고 학교에 확진자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거기도 정신 없으시겠어요? 네, 먼저. 저희도 전면 등교를 22일부터 시작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2년 동안 잘 버티고 있다가 최근에 첫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했고, 그때 딱 학교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귀로 들을 때는, 그냥 생겼구나 했는데 제가 직접 그걸 경험해 보니까 막 창문도 막 바로 열고, 아이들도 막 집으로 보내고 이런 경험들을 하고, 또 저도 처음으로 가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너무 떨리고 접촉을 뭔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상황들을 겪으면서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걸 실감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또 오미크론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이 인천인데 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다니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게 진짜 끝나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시 시작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온라인 수업이 조금 잠잠해지려나 했더니 다시 온라인 수업과 함께 하겠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니, 저는 사실 이 인사말이 끝나면 이제 거의 12월 돼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때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인사를 다시 여쭈려고 했더니 어차피 그 인사를 여쭤도 코로나 얘기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올 한 해 어떠셨어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모이게 된 게 신박한 초등생활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넷이 모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박한 초등생활을 거의 저희 지금 100회 될 때까지 했으니 여러 달을 했거든요. 올 초부터 저랑 이창훈 선생님 고군분투하면서 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올해 어떠셨는지 소회를 좀 들어볼까요? 창훈 선생님이 아무래도 훨씬 선배시니까 먼저 올 한 해 우리 이렇게 지내시면서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또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싶으신 게 있는지요? 일단 쉽지 않은 과정들이었고요. 잠깐 제가 이렇게 쉬고 있지만 쉽지 않았는데, 근데 그 쉽지 않았던 게, 그러니까 고생한 만큼 또 값진 보람이 있다고, 제가 그런 원고를 쓰고 녹음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도 성장을 많이 하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참 학교가 멈춰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수님이랑 저랑 처음에 기획할 때도 이렇게 학교의 아이들의 학습과 놀이와 다양한 생활 모습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처음에 구성을 하면서
이렇게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모습이 집에서의 모습과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시시각각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변해가고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좀 아기자기한 에피소드를 꾸며보고 싶었는데 참 아이들도 느끼고 저도 느끼는 게 학교가 스탑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도 뭔가 그런 사건들이 없었잖아요. 학교를 가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쉬는 시간엔 선생님들이 움직이지 말고 가급적 화장실에 손만 씻고 빨리 돌아와서 앉아라는 이야기를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 놀이 같은 것도 하지도 못하고 사실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아이들의 성향을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 게임 같은 형식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보면 아이들의 그런 성향을 굉장히 잘 파악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올해가 벌써 12월 거의 다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이들한테 뭐 보드게임 같은 거 한번 시켜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 저 친구는 좀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고 저 친구는 좀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고 이런 아기자기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이런 신박한 초등생활 같은 곳이 아니면 절대 듣지 못할 귀한 정보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해서 저도 잠깐의 재충전 시간을 끝내고 빨리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듣던 중 너무 반가운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신박한 초등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댁에서 고군분투 아이들과 하고 계실 부모님들께 조금의 어떤 팁을 나눠드릴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가르친 경험이 짧지 않고 또 아이들 둘 키우면서 그런 구력들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선생님들 많고 해서 사실 한 3년은 소재 걱정하지 않고 거뜬히 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와 나중에 저하고 이창호 선생님하고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내일은 뭐하니 다음 주 뭐하니 또 막 머리를 짜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덕분에 공부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대충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팁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거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가 사실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그렇게 깊이가 있지 않다는 것도 어느 부분 알게 되고 해서 이창호 선생님하고 저하고 주제 발굴하는 데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또 주제를 발굴하면 거기에 또 어떤 정도의 깊이나 또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팁을 만드느라고 사실 되게 정말 좀 나중에는 힘이 들어서 우리 한 몇 달 쉬어볼까, 뭐, 그리고 시즌2로 다시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저는 좀 지키고 있고, 또, 한슬기 선생님, 장은비 선생님 다시 이제 또, 합류하셔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창원 선생님 다 충전하셨다고 하니 빨리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로 오신 우리 장은비 선생님, 한슬기 선생님은 이거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신지? 먼저 말씀하실래요, 선생님? 저요? 네. 저는 사실 슬기 선생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시작을 한 게 됐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이거를 소개만 받았을 때는 청취자의 입장으로 제가 학부모는 아니지만 몇 가지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사실 막 신호등 채점법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그 인덱스 카드를 이용해서 단어를 외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저도 학부모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것을 정말 써보고 싶다. 활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제 경험을 나누는 회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유학편에서 조기 유학편에서 어떻게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그때 딱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냥 제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맞다. 청취자는 나의 친구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을 조기 유학 시키고 싶으신 학부모님들이신데 그 부모님의 입장으로 들었을 때 내 이야기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니까 컨텐츠가 완전 뒤바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배웠고, 네, 제 경험이 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네. 저도 이렇게 제안을 받고 사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엄청난 고민이 있었고, 저는 며칠 안 됐는데도 벌써 소재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하나 한 회 한 회를 생각하고 또 주제를 정해서 느끼는 거는 아, 이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기회로 이제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겠구나. 혹은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제가 부모님들과 상담을 많이 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더 좋은 교육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오히려 쓰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또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에 이제 막 저희도 공부를 하고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사로서 제 욕심만 생각했던 부분들이 없겠구나 하는 것들도 찾아지게 되고 또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겠다라는 후회도 생기고요. 되게 많은 교사로서 그리고 학부모는 아니지만 학부모로서 이렇게 느끼겠구나 이런 다양한 입장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쓴다는 게 그냥 평소에 혼자 생각을 하고 있거나 하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죠. 써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이 뭔가를 일기를 조금씩이라도 일기를 쓴다든지 뭔가를 한번 가끔씩이라도 써보는 게 그게 생각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어디가 부족한지 알 수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년은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학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정상적으로 모든 거를 유지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학교가 크다 보니까 뭐 다들 그러셨겠지만 거의 모든 등교 방법을 다 이렇게 우리가 해본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원격이 많았던, 그러니까 가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하고 작년에 그럴 때처럼 학교를 아예 안 가고 일주일 5일을 모두 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부터 한 3번 나오는 거, 2번 나오는 거, 1번 나오는 거,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봤는데 내년에는 일단 백신 접종을 통해서 모두가 일상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전제를 하되 저는 지금 아이들이 일주일에 4일 나오고 하루 정도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라는 거 한번 경험했고 이런 경우는 나중에도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앞으로도 살아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코로나가 없어져도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하루 정도가 그렇게 있으니까 저도 수요일에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날에는 주로 그날은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주제를 정해서 조사하고 싶은 걸 인터넷에서 찾아서 직접 보고서를 쓰고 이런 활동들을 좀 구성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뭐 아무리 학교에 패드나 노트북이 있다고 해도 학교에선 시켜보기 힘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 김에 좀 제가 학교에서 학급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법들을 좀 변화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좀 살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내년이 2022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 계속 살아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이나 블렌디드 러닝을 했을 때 그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학교 수업에서 보면은 이게 온라인이나 이제 타블렛 베이스로 하지 않았으면 컴퓨터 베이스가 아니었으면 하지 못하는 그런 재밌는 과업들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대면으로 갔을 때는 수업 시간에 지금 이창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에서는 하기 어려운 그러나 너무나 재미있는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년에도 좀 유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아마 일단 지금 시안 나온 거로는 2022에서도 블렌디드 러닝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러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또 새로 만드는 학교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학교 형태, 그러니까 물리적인 교실 자체도 그렇게 좀 많이 바꿔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은비 선생님하고 슬기 선생님 어떠세요? 내년에 어떤 수업 상상하고 계세요? 어, 저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창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실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면서 또 생각한 게 우리 주제에서 많이 다루었던 자기주도적 학습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 시대로 들어선 이상 다시 예전으로 오프라인 위주의 수업이 수업 위주로만 하는 수업이 될 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무언가를 설계하고 또 반성하고 그리고 뭐 숙제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학교에서 교실에서 해 이런 숙제가 많았으면 이제는 아이들이 직접 찾아서 써보고 또 아이들과 나누고 이런 수업이 조금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게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은비 선생님도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온라인 게임들, 그런 교육 게임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뭐 스케치풀이라고 해서 배운 단어를 이제 태블릿 같은 걸로 그려가지고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뭐 보기에서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답을 클릭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오히려 저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막 왜 손들어서 그냥 맞추기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나와서 그림 그려서 맞추기라든지 하는 게임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하고 아이들도 한 번 더 하고 싶다 계속 얘기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도 충분히 재미있게 잘 활용해서 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저도 저번에 어느 회인가 청취자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도 한 500명 정도 청취자가 되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한번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는 아마 또 개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돌아오는 주에 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에서 그 단어 배틀하고 메시지 전달 게임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저번에 제가 메타버스에서 빙고 게임을 했는데 아이들의 호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2차로 또 단어 게임, 단어 배틀하고 메시지 전달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구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될 수 있는 기능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워드 배틀 같은 건, 단어 배틀 같은 거는 예전에도 온라인으로 가능했는데 메시지를 하기는 온라인에서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메타버스에서 이제 그 사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서로 들리지 않게 해서 2명씩만 계속 들리게 만들어서 영어 메시지를 전달해서 마지막 아이가 칠판에다 그걸 쓰는 게 이제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하려고 하는데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아이들한테 신청을 받는데 저번에 메타버스에서 영어 공부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거 꼭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야, 청취자들이 좀 늘면 지금은 너무 적어서 이게 메타버스가 되려나 모르겠지만 좀 늘면 저희는 그것도 500명 돌파 기념 이런 거 같은 걸로 메타버스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 학교가 지금 대학교도 전면 대면 수업을 계획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마 비대면 수업의 장점들도 되게 많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되게 효율적인 특히 이제 초등학교는 또 온라인이 좀 힘들었을 수 있는데 대학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이 더 잘 되다 보니까 훨씬 시간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이제 앞으로는 블렌디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 신박한 초등생활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저의 소망은 얘기했어요. 500명이 되면 메타버스를 열겠다. 다른 선생님도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어떤 주제를 하고 싶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도 많아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PC가 이제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그것들을 허용해야 할지의 경계가 좀 모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포함해서 얼만큼 또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거 정말 너무 중요한 주제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얼만큼까지 이걸 허용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하시고, 사실 제가 예전에 공부가 뭐니라는 프로에 나갔을 때도 그게 저한테 질문에 들어왔었거든요. 이제 사전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제 여러 분야로 찾아봤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정하기가. 우리 은비 선생님이 지금부터 열심히 좀 공부하셔가지고 답을 좀 찾아서 한 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건 노력. 은비 선생님 숙제. 자, 슬기 선생님 어,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 막 이제 말 잘해야 되게 생겼어요? 네, 그 이창훈 선생님께서 선배님이니까 잠깐 주제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숙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창훈 선생님께서 선배님이시니까 먼저 듣고 제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할까요? 저는 그러면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사실 제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학교를 옮겼어요. 근데 제가 옮긴 학교가, 좀 그 학교를 그러니까 굉장히 학군이 넓고 학생들이 많은 학교인데, 좀 그 학군 내에서 학력 격차가 꽤 심한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학교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이게 학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인 그런 것 플러스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교수님과 작년에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눴던 주제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력에 타격을 입은 게 벌써 2년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어떤 나이에 이 코로나를 겪었든 1, 2학년 때 겪은 아이들은 1, 2학년 때 겪은 아이들대로, 중학생 때 겪은 아이들은 중학생 때 겪은 대로 이 1년 또는 2년이 아이들의 그 학습을 하는 그 생애에 계속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올해도 그랬겠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작년 그리고 올해 동안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한 이 결핍된 부분이 계속해서 아이들이 상위 학년에 공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학교가 이 기초학력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더 큰 이 격차와 더 큰 뭐라고 할까요? 학력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좀 어떻게 지도하고 어떤 좀 엑스트라 잡들이 필요할지,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거야말로 우리나라 교육부가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되는 주제 아닌가요? 사실 이 얘기 우리 아마 이창훈 선생님하고도 어느 회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미국도 이걸 수리적으로 다 계산을 하거든요. 이유도 그렇고 이제 과목별로 얼만큼 정도 떨어졌다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1년을 쉬었더니 1.5년이 후퇴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정확하게 학년별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사실 학습 격차 더 떨어질 거고 그 학력 저하 더 생길 건데, 정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상위권만 남고 중위권 없어지고 그 밑에 그냥 하위권만 남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랬을 때 우리 아이가 최상위권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이들은 정말 극소수일 거고 대다수의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내년에는 그러면 우린 거기다가 좀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배님 얘기를 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슬기 선생님. 네, 그 말씀을 이어서 해보자면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하게 하는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아이들과 많이 씨름했던 부분이 딴짓하는 게 그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면은 이 아이가 집중을 안 하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참여하더라도 어떻게 흥미 있게 참여할 수 있을지, 집에서 어떻게 잡아주면 좋을지,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을지 이런 쪽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또 AI가 이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AI가 기반이 되는 이 디지털 시대에서 인성교육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이러한 윤리적 측면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정말 거대한 포부들이 다 나왔는데, 내년에 저 좀 쉬어도 될까요? 세 분 믿고 저도 방학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주제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큰 주제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집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팁을 만들다 보면 정말 많은 팁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자면 우리도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아이들도 더 잘 살펴보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다 이게 2년이 됐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어떤 생애 전체를 봤을 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지금 2년 앞으로 또 다가올 날들 그때 이제 유심히 아이들을 살펴보고 가장 좋은 처방을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벌써 우리 20분 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창훈 선생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